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8,000가구의 신규 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 시흥 신도시 7만 호와 부산, 대저, 광주, 선정 등 총 10만 1,000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액은 9,978만 원으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채를 갖게 된 비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채를 갖게 된 1순위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었고 거주용 주택 구입, 투자 목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270가구로 전월보다 3.3% 감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수도권은 1,520호로 전월 대비 4.8% 감소했으며 지방도 13,750가구로 전월보다 3.1%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4월로 예정돼 있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사업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지의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발표 후에 하는 대처보다는 발표 전에 확실한 심층 분석 후에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유튜브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유튜브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좀 촉촉하게 봄비가 오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요. TV 앞에서 좀 편안하게 이사님과 좀 괜찮은 부동산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가볼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이제 서울 도심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땅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강북 하나 그리고 강남 하나 이렇게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초구의 서초동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숭인동 오늘 이렇게 두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 민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바로 그런 지역 강남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은요, 약 7억 7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일단 터미널과도 가까우니까 교통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 가보겠습니다. 주택을 찾아볼 텐데 일단 서초구 서초동 주변이 어떤지랑요, 어떤 호재를 보고 계신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서초구에 대해서 특히 서초동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을 아꼈는데 오늘은 좀 안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늘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게 뭐 서초구의 대표적인 이제 서초동이 되겠는데요. 서초동이 1, 2, 3, 4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은 1동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부터미널역 주변으로 이렇게 가보겠는데요. 자, 서초동의 강남, 특히 서초구 하면은 부동산 3대 입지가 모두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직주 근접,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그리고 교통환경, 그 외에 또 하나 많은 편의시설들로 인한 바로 인프라의 아주 탄탄한 이런 기반 시설이 아주 탄탄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뭘 바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곳에 과연 혹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이나 그러나 강남 서초 쪽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그동안 좀 입지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부터미널역 주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이곳에 오늘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초동에 가장 앞쪽에 위치를 한 것이 이제 강남구와 붙어 있는 쪽에 있는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강남역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강남역은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업무단지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워낙 지금 환승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선, 지선, 광역 할 것 없이 200개가 넘는 이런 버스들이 환승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곳에 롯데 칠성 부지에 삼성전자의 이 삼성타운을 포함한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는 대치동 학원가가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특히 이 서초구 서초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학군 수요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강남역 아래쪽에 서초동에 붙어 있는 곳 쪽에서는 이제 바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장 고급 주거 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삼성타운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레미안 STG가 2016년에 그리고 18년에는 STG S 그리고 작년 9월에는 레미안 리더스원 이렇게 레미안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초 그랑자이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 한 서초 그랑자이까지 포함하면 5,100세대에 넘는 이런 고급 주거 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신동아, 서초 신동아가 대림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로 또 한 번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세대가 넘는 이 고급 주거 단지가 강남역 업무 단지와 붙어 있는 곳에 바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입지가 지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오늘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오늘 투자하실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부터미널역 주변에 오늘 이제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서초동 내에서도 이 사각 스퀘어 안에 있는 것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강남역 제가 앞으로 이제 롯데타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초대로 따라서 교대역 중앙에는 지금 현재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역 그 주변에는 서리풀터널 위에 정보사 부지에 바로 또 업무단지가 생기죠. 그리고 아래쪽에 남부터미널역도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양지역으로 가면 여긴 GTX C노선과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청의 복합 문화시설에 관련된 또 복합 랜드마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각 스퀘어 안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빌라를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할 때 여기에서 몇 군데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이 교대역부터 남부의 터미널에 이르는 이 라인에서 좌측으로 갈 것이냐 우측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오늘 선택은 우클릭입니다.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우측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강남역 업무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로서도 입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냐? 굉장히 지금 앞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녹지 공간도 들어오면서 고급 주거 단지 그리고 첨단 산업의 바로 메카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그 미래적인 복합 도시가 이곳에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LH 사태 때 보셨겠지만 바로 그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바로 인근에 투자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거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개발 사업들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무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정말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뭐 기사에서 착공했다 이런 기사 뜨면은 여러분 또 이걸 찾아달라고 막 또 문의를 하시겠지만 그때는 또 적정 가격에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일단은 선투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롯데칠성 부지에 이제부터는 이제 250m의 랜드마크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의도 63빌딩보다 1m 높습니다. 현재 지금 이 강남의 테란로에 보면은 가장 높은 빌딩이 강남 파이낸스 센터인데요. 그게 206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이 부지가 거의 현대 GBC 정도의 부지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롯데의 타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코오롱 그리고 라이온메싱 그리고 삼성 부지까지 포함하고 지능아파까지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각자 개발을 하면서 지하 보도로 연결을 하거나 스카이 브릿지를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의 업무타운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 삼성동에서 역삼동 이르는 그 테란밸리가 서초동까지 첨단 산업이 서초동까지 바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의 집가 상승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초동은 사실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에 그 수요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인 업무단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멀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여기도 부지가 거의 롯데타운 그 부지와 그리고 우리 현대의 GBC 부지보다 좀 더 큽니다. 여기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암호화폐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이런 기업들 그리고 거의 모든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빅데이터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 그리고 위쪽에는 바로 우리 이런 국제 업무단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소득 직장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곳이 이미 시행사가 정해져 있지만 용적률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42층에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또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활용 정점입니다. 바로 이 서초동에 붙어 있는 곳에 그나마 제가 강남역 인근을 사실 지금 있는 이 주택들이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회식하고도 집에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막고 있습니다. 물론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지에 굴다리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침침하고 저녁에 못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이 이것 때문에 단절이 돼서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금 얘기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죠. 도로를 지하로 12차선 도로를 뺍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공원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에 연계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초 그랑자이라고 보시면 이쪽이 지금 단절되어 있던 서초동의
이상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역 일대가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 그리고 이런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러한 미래 도시의 복합 도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이 서초동 지역의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3구 서초구 서초동의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동안 말을 아껴 오셨다가 오늘 좀 제대로 풀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호재들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처에 이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도 세워진다고 하고요. 자, 남부터미널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소식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만나보는 널찍한 3룸 과연 가격 얼마일까 궁금하고요. 지금 좀 강남 진입이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여러분. 어떤지 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투룸에 또는 원룸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한때 대세였는데요. 요번에 한번 보세요. 이 개념을 깨준 예능이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보면 혼자 사는데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그것은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죠. 따라서 지금 그 지역에 따라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투자 들어가셔야 되는 그 주택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특히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뭐 자녀가 있다고 해서 3룸 들어가고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원룸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3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룸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에 약 22평의 실평수를 갖고 있습니다. 매매가 시세가 7억 7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지금 7억 원에서 7억 1천만 원 이렇게 전세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7천에서 8천만 원 1억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강남역의 그 많은 개발 호재 그리고 서초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인접 효과를 노리셔야 되고요.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 개발의 첫 번째 개발 순위가 바로 이 서초동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업무타운이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옵니다. 현재 롯데타운을 비롯해서 정보사부지 그리고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거의 사각스퀘어 안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초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주변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초동 내에서 유일하게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택단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여유로운 크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3룸 다세주택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이네요. 자, 1호선과 6호선 교차하는 동묘암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5억 2,900만 원에서 5억 4,9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종로구입니다. 저는 뭐 종로구 하면은요, 약국거리도 생각이 나고 좀 푸근함이 느껴지는 시장도 생각이 나는데 서울의 오랜 역사를 좀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자, 종로구 숭인동 쪽의 주택이거든요. 주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오래된 업무단지, 바로 중심 업무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주 근접으로 하고 있는 종로구의 숭인동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창신동과 거의 같이 다니는 짝꿍 같은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창신숭인동 그 아래 지역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아주 그 중심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대부분 주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래부터 태생적으로부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재생으로 계속 몇 년간 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이 지금 말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욕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이 숭인동인데, 자, 1호선과 6호선 동묘역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숭인동 자체가 신설동, 2호선 신설동과 그리고 동대문 4호선역과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갖고 있죠. 자, 이게 태흥마트크 이렇게 보시면 2개 이상의 노선을 갖고 있는 환승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기동 역도
바로 동북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또 태극마크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이 사실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아주 촘촘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의 공유를 이 지역과 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동대문의 DDP와 동대문 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의 상권도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 가면 대학로가 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숭인동, 창신동 그 아래쪽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 뭐 풍물시장이라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6호선 라인의 이색 특색 상권이 다 이곳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또 재개발도 활발합니다. 지금 용두 5구역, 6구역 가까운 곳에 있고 신당 7, 8구역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청량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재기 4구역, 6구역 그리고 청량리 7, 8구역이 지금 민간 재개발로 아주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재개발의 선정 후보지로 선정된 숭인 116구역 그리고 용두 1-6구역 그리고 전농 9구역까지 이렇게 지금 추세가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신순인 뉴타운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여기에는 원래는 그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에 2007년에 원래 창신순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죠. 그런 다음에는 2014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의 후보로서도 나설 수가 없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연 여기 그 종로구 쪽에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례가 하나 있죠. 종로구의 경희궁자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심 업무지구의 직지군접이면서 인프라가 주변에 아주 잘 갖춰 있고 또 주거 환경에 천혜 환경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얼마나만큼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나 경희궁자이가 그것을 바로 확인해 줬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주변 인프라가 좋은데 왕십리 뉴타운까지도 생활이 편리하지만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되면은 못 살겠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도시재생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도 풀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청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한 12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지의 대표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주거 환경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젊은 그 부부들이 계속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어린이집 3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주도의 개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 좀 앞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기다린 만큼 그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로 그리고 그 주민들이 정말 마음껏 그동안 못했던 내 마음대로 한번 개발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집가 상승도 굉장히 이곳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간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인프라가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고요. 또 고급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인근에 있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63빌딩급의 9개 동에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 노선의 확충과 그리고 숭인동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개발 호재의 압력 그리고 민간 재개발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만 규제를 풀고 개발을 좀 해달라라는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라도 그리고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종로구 숭인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좀 깨끗한 신축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쓰리룸 주택의 가격하고요.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여기는 같은 쓰리룸인데 거의 제가 가보니까 운동장 같습니다. 자, 5억 2,900에서 5억 4,9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이 4억 9천에서 4억 9,900.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노후된 지역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최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호선, 6호선 동묘 앞과 그리고 2호선, 4호선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중심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이면서 중간에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 이색 상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면서 개발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지역의 해제 요구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종로구 숭인동에서 신축 3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오늘 다녀온 지역이죠. 서초동의 투자 상담도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유망투자처 서초동에 대한 투자 상담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대1 무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쿠픽스가 연 0.84%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6으로 2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주도의 공급과 정비사업 중심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주택 공급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정책 전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요, 오늘 강남 3구로만 좀 가져오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지역은요, 양재천을 품고 있는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그 GTX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곳 아래로는 양재천을 마주하고 있고 또 위로는 또 강남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 이미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GTX C노선권의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39억 미만의 30평대 아파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강남 상구의 아파트
평당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듯 싶은데요. 오금동 이렇게 송파구 내에서도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역세권의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또 학군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또 습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강남 3구는 서초구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어제도 그렇고 요즘 참 황사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의 여러 가지 개발도 좋지만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서초구 양재동이면은요, 양재청 그럼 바로 근처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또 항상 이렇게 365일 활기가 넘치는 이런 강남의 상권을 마주하고 있고요. 또 아래로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양재 시민의 숲과 또 말죽거리 이런 곳이 또 포진해 있으면서 양재천을 이렇게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항상 살기 좋은 곳에 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인데요. 서초구 안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재동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에 있어서 이렇게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또 실거주나 투자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등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실 것 같은데,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C 노선의 추가로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노선이 바로 이 신분당선이 되겠는데요. 이 신분당선 이렇게 점거하는 그 정거장을 살펴보면 수원 쪽이라든지 뭐 광교, 판교 일부 지역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선이 또 어떻게 확장되어질지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인해서 역도 많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을 지나는지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추후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양재,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한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9호선이 가지던 힘도 이렇게 마곡 라인이나 여의도, 강남 라인의 이런 중심을 또 관통하던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이 양재천을 또 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또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울 안에서 많은 천들이 있지만 서울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산책과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양재천이 이렇게 도곡동과 또 대치동, 개포동 등이 그 양재동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점을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재동은 이렇게 주요 업무지구, 업무 타운과 이런 접근성, 그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9호선 라인의 이런 보은사로의 성형 및 또 의료 관광 벨트, 또 2호선 라인의 이런 테헤란 노예 벤처산업 벨트와 또 강남 역삼 라인으로 이렇게 빠르게 또 이동이 가능하고요. 삼성동의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굉장히 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양재 R&D 이런 연구산업 벨트의 직주 근접성도 이렇게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철도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블 역세권인 양재역을 통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대중교통 등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 추후 용산을 지나 서울역을 지나게 되고요. 또 서울 수서역을 통해서 편리하게 SRT 등도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렇게 접근성이 또 굉장히 또 빠른데 많은 대기업 연구소가 이렇게 양재동에 모여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짝 입지 설명부터 들어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도 포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나는 좀 자연 환경도 쾌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강남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택을 찾아보니까 양재역 그 근처에요. 어떤 개발 호재가 좀 기대가 될까요?
네, 먼저 살펴봐야 할 호재 같은 경우에 먼저 그 양재 R&CD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이렇게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지역 사회 교류 개념을 더해서 4개의 권역과 5개의 이렇게 특가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특구가 조성 중인데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LG와 또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가 또 보실 수 있겠는데, 이처럼 양재동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대기업 연구소 등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 결국 교통과 물류 시설 등이 또 편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양재동 이렇게 교통과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연구소가 선호하고요. 강남의 이런 우수한 교육 환경과 또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R&CD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양재동 주변에는 삼성, LG 이런 글로벌 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 연구소가 28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산업과 이렇게 국가기관 시스템은 마련되었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혁신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학문적인 이런 기관이 또 없다는 점인데, 이에 서울시는 현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양재동에 유치를 또 추진해 왔고요. 이에 결실을 맺어서 2023년 또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지정한 허브인데요. 이처럼 새로운 산업혁명 당지가 이렇게 양재동에 생기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또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 일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면적을 따지면 삼성동 GBC의 이렇게 보다 넓은 면적으로 또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효과는 강남역과 또 교대역, 서초역 일대의 상업지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이런 강남역의 상권의 확대일 것 같습니다. 강남역, 서초역 일대 부지에 또 종상에 계약되어 있어서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또 측면과 일자리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인 양재역이 GTX의 노선에 추가로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GBC가 삼성역의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지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하철이 가지는 입지적 장점은 이 지역의 가치를 이렇게 더욱더 상승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렇게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을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추후 용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렇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이런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이 차량이 이렇게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서서 이렇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에 교통의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만나보신 이런 호재가 강남을 전체 통틀어서 소개해드리는 개발 호재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양재역 바로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재라고 합니다. 자, 양재역 근처에 첨단 일자리가 마구마구 생겨난다고 하고요. GTX A 노선 다음으로 이제 착공이 되는 GTX C 노선 지나가는 양재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투룸이거든요.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 투룸의 시세가 5억을 넘어서 이렇게 6억을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양재동 투룸이 되겠는데요. 가격 확인해 보시면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4억 5천에서 4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잡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금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요. 월 그 5천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이네요. 5호선 계룡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보시죠.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두 번째로 가볼 강남 3구는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이에요. 아파트를 찾아볼 위치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 아파트에 만약에 실거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주변 환경 얼마나 편리할까요? 네, 오금동 이렇게 송파구 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역세권의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학군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교통까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습세권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계룡역에서 도보 7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또 재건축과 또 신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압구정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속도가 붙으면서 대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오금동 좌측에 올림픽 선수촌의 이런 재건축 단지와 또 올림픽 그 해밀리 재건축 단지도 또 포진해 있고요. 그 뒤로 이렇게 송파구의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잠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금동 뒤쪽으로는요 하남의 가밀지구와 또 거엽 아차원의 이런 뉴타운 또 성남의 이렇게 위례 신도시까지 해서 오금동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오금동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가치를 또 예상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습세권과 수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에 오금공원을 필두로 해서 또 성내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가치성과 또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또 오금역과 또 계룡역 주변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또 유명한 학군들이 또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 목적에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계룡역 아래쪽으로 노후 아파트 이렇게 밀집 지역도 이렇게 재건축이 또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와 또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입지도 살펴보면 근로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또 모여 있는 강남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체가 또 이곳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100만 일자리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강남 같은 경우도 진치류입을 또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잠실, 또 뭐 방이, 천호의 이런 접근성도 굉장히 또 우수합니다. 특히나 뭐 10년 전까지 이렇게 논밭이었던 문정의 이렇게 법저타운으로 탈바꿈된 지역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우량 임차인의 이런 배후 주거지로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금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 3개짜리 아파트니까 우리 가족과 실제로 여기 거주를 하셔도 가까이에 바로 왼쪽에 오금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강남 3구의 학군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확인을 해볼 가격 대비해서 개발 호재가 좀 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린 호재가 성내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개인의 이렇게 여가 생활과 또 운동과 이렇게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그 요소가 또 니즈가 또 많아지고 있는데 그 한 축이 바로 이렇게 수변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전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이런 성내천이 지금은 많은 정비로 인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곳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작은 지류지만 또 올림픽 공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산책과 또 자전거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멀리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잘 보이는 송파구의 이렇게 새로운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사무와 또 숙박, 관광 그리고 쇼핑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으로서 이렇게 오픈 3년 만에 누적 관광객이 1억 명을 돌파해서 명실상부한 송파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라면 강남에 이렇게 새로운 그 랜드마크가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곳 삼성동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지역이 종합운동장,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또 그 크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현대차 GBC와 탄천의 수변공원, 그리고 요새 다시 재속도가 붙고 있는 잠실 운동장의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렇게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이렇게 4만 명의 또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는 새로운 그 랜드마크가 될 GBC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GBC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주변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었었죠.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이렇게 노란자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옛 한전 부지가 있던 위치에 50층의 3개 동으로 또 건물이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약 95만 명의 그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서 이런 GBC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그 100만 명에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대차 GBC와 코엑스 그 사이에는 지하 6층 규모의 이런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또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코엑스와 GBC와 연계하여서 잠실 야구장에 30배의 이런 대규모 지하 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 1, 2층에는 이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상업, 여행, 문화, 이런 예술 공간이 또 조성이 되고요. 그 아래로 이런 도심공항 터미널과 더불어 이렇게 버스 환승 센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서울 중심부와 이렇게 수도권을 연결시켜줄 이런 또 환승 노선도 이렇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광역 철도망인 GTX A 노선과 GTX C 노선도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위례 신사선과 동북부 연장선인 KTX 연장 사업까지도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런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도권 시민들의 통행 시간이 이렇게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약 4만 명의 또 일자리 창출과 4조 원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 창출 효과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으로 많은 그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복합 사업들이 또 함께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대기업에서 그 많은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밑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당 지구는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또 유통구역, 또 주거구역으로 해서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유통 구역과 또 연구 개발 및 첨단 구역, 또 문화시설, 호텔, 이렇게 백화점 등이 또 유치될 예정이고, 또 3호선과 또 수인 분당선, 또 SRT와 뭐 GTX, BRT까지 5개의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동남권의 교통의 중심지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런 모습들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 신사선과 또 트램이라는 그러한 또 대중교통이 또 늘어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위례 신도시는 강남의 이렇게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서울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인데 이를 해결해줄 노선이 트램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호선 분당선과도 환승이 가능하고요. 이런 주변 뉴타운의 접근성과 또 근접성이 향상이 되고 위례 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으로 위례 신사선과 같이 구성이 되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실 야구장의 30배 크기의 개발지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만큼 좀 강남 3구라 호재 스케일이 남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 천이 흐르는 곳이 또 예뻐지는 소식도 있고, 자, 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럼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 궁금합니다. 쓰리룸 기준 시세 좀 공개해 주시죠. 네, 해당 물건지 우선 나홀로 아파트인 점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먼저 인지하시고요.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에서 8억 6,500에서 이렇게 8억 7,500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전세시 7억에서 7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한껏 투자하실 경우에 1억 3,500에서 1억 6,500만 원에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월세 시세 보증금 1억에서 월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 가능하시겠고, 예상 대출액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 4억 1,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담 없는 강남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해 준다고 하니까요. 선착순 10명 빠르게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